너 같은 놈이 우리 집에 있을 자격이나 있어? 민석의 목소리가 분식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점심시간 손님들이 젓가락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어요. 얘는 부모도 없는 고아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주인 행세하고 있네요. 대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회사원들도 흥미롭게 쳐다봤어요. 불쌍하다고 동정하지 마세요. 걸식이나 다름없는 놈이에요. 지훈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온몸이 떨려서 설거지통을 놓칠 뻔했어요. 진짜 웃기는 게 이 집도 사실은 우리 거예요. 쟤는 그냥 심부름꾼이죠.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18살 소년에게는 잔혹한 순간이었어요. 지훈의 눈에 굴욕의 눈물이 맺혔죠.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훈의 가방 속에 숨겨진 진실을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검은 상복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빈 장례식장 의자에 혼자 앉아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진 속 아버지는 하얀 조리모를 쓰고 환하게 웃고 계셨죠. 그런데 고모가 다가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이었어요. 지훈아, 너는 이제 필요 없어. 당장 나가. 고모의 목소리는 냉랭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고모를 바라봤어요. 그러나 고모는 이미 등을 돌리고 있었죠. 아버지 집은요? 팔기로 했어. 빚 갚는 데 쓸 거야.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까 숨이 막혔어요. 고모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가 아니야. 장례식장이 텅 비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나 아버지의 영정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죠. 아버지, 저 어떻게 해야 하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 탁자 위에 아버지의 개인 물품들이 놓여 있었어요. 지우는 그 중에서 낡은 조리 노트 한 권과 작은 열쇠고리를 집어들었습니다. 노트는 아버지가 20년 넘게 써오신 것이었어요. 표지가 너덜너덜하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죠. 그러니까 지훈이 어릴 때부터 봐왔던 바로 그 노트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니 아버지의 손글씨가 빼곡했어요. 볶음밥 만드는 법, 짜장면 소스 비율, 탕수육 반죽 요령까지. 그런데 맨 뒤쪽 페이지에 이상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비밀 양념장 간장 3, 설탕 1.5, 마늘 0.5, 참기름. 아무래도 아버지만의 특별한 레시피인 것 같았어요. 지우는 그 페이지를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열쇠고리는 평범해 보였어요. 작은 철제 열쇠 하나가 달려 있었죠. 그런데 어디에 쓰는 열쇠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두 물건을 소중히 품에 안았어요. 이제 아버지의 흔적은 이것뿐이었거든요. 밖으로 나오니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지우는 큰 길가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갈 곳이 없었죠. 그런데 문득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중국집이 떠올랐습니다. 행복반점이라는 간판을 달고 20년 넘게 장사하셨던 곳이었어요. 아무래도 그곳부터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30분을 달려 동네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익숙한 골목길을 걸으며 중국집 쪽으로 향했죠. 그런데 가게 앞에 서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셔터가 내려져 있었어요. 임대 딱지가 붙어 있었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 만에 벌써 이렇게 됐다니요. 지우는 가게 앞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 뒤를 따라다니며 배달도 도와드리고 방학 때는 홀서빙도 했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아저씨, 거기서 뭐 하세요?
뒤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지훈이 돌아보니 옆 가게 사장님이었어요. 아, 지훈이구나. 아버님 일로 고생 많았겠다.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혹시 여기 열쇠 있어? 집주인이 찾고 있더라고. 지훈은 주머니 속 열쇠고리를 만져봤습니다. 아무래도 이 열쇠가 가게 열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열쇠를 셔터 자물쇠에 넣어봤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다른 자물쇠도 시도해봤지만 마찬가지였죠. 이상하네요. 맞는 게 없네요. 그럼 다른 곳 열쇠일 수도 있겠구나. 아무튼 조심해서 가.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혼자가 됐어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가게 앞 버스 정류장에 앉아 조리 노트를 다시 펼쳤어요. 아버지의 손글씨를 하나하나 따라 읽으며 마음을 달랬죠. 그런데 문득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밤을 어디서 보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무래도 막막하기만 했어요. 지우는 노트를 꼭 안고 정류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걸음을 옮겼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걸었어요. 저녁 무렵의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지훈만은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품속의 조리 노트와 열쇠고리만이 아버지와 연결된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지훈은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발이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 없을 때까지 걸었어요. 그런데 배가 고팠죠.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해는 이미 완전히 졌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지우는 시장 골목으로 들어섰죠. 아무래도 이곳에서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점점 느려졌어요. 다리에 힘이 빠지고 있었죠. 배고픔이 극에 달했습니다. 시장 안쪽은 이미 대부분의 가게들이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더욱 적막했죠. 지우는 벽에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지러웠어요. 눈앞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죠.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기 애가 쓰러졌네. 멀리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지우는 제대로 반응할 수 없었죠. 여보, 빨리 와봐. 급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지우는 희미하게 두 명의 사람이 자신을 내려다보는 것을 느꼈어요. 괜찮아? 얘야, 정신 차려. 중년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지우는 겨우 고개를 들었어요.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자가 지훈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죠. 언제 마지막으로 뭔가 먹었어? 오늘 아침에요. 뭐? 하루 종일 굶었다고? 남자 옆에 서 있던 여자가 혀를 찼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로 데려가자. 그러게. 두 사람은 지훈을 부축해서 골목 안쪽으로 데려갔어요. 작은 분식집이 보였죠. 미라분식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가게 안은 따뜻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환했죠. 남자가 지훈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일단 앉아 있어. 여자는 이미 주방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는 소리가 들렸죠. 나는 정호고 저기 있는 게 우리 집사람 미라야. 정호는 지훈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훈도 인사했어요. 지훈이라고 합니다. 지훈이? 집은 어디야? 지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솔직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집이 없어요. 정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미라가 떡볶이 한 그릇을 들고 나왔어요. 일단 이것부터 먹어. 빨간 떡볶이가 김을 내며 올라왔습니다. 지우는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한 입 먹었죠.
단맛과 매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너무 맛있었어요. 그런데 눈물이 났죠. 천천히 먹어. 급하게 먹으면 체해. 미라가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먹었어요. 떡볶이를 다 먹고 나니 조금 기운이 났습니다. 그런데 정우와 미라가 심각한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족은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요. 다른 친척은? 고모가 계시는데 저더러 나가라고 하셨어요. 정우와 미라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뭔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지훈아,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우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도와주면 밥은 먹을 수 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우는 진지한 표정이었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런 일들 말이야. 많이는 못 주지만 끼니는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정말요? 단 제대로 해야 해. 우리도 장사하는 사람들이니까. 지우는 벌떡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어요. 미라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오늘부터 시작해 볼까? 일단 설거지부터 해보자. 지우는 주방으로 따라갔습니다. 싱크대에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았죠. 찬물로 먼저 헹구고 그 다음에 세제 풀어서 닦아. 마지막에 뜨거운 물로 헹궈. 미라가 자세히 설명해 줬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했어요. 그런데 설거지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기름기가 잘 안 빠졌어요. 그래서 몇 번 다시 닦아야 했죠. 처음이니까 그래. 익숙해지면 금세 할 수 있어. 정우가 격려해 줬습니다. 지우는 더 열심히 설거지를 했어요. 1시간 후 모든 그릇을 다 닦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차가운 물 때문이었죠. 이제 바닥 청소해 보자. 미라가 걸레를 건네줬습니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청소를 하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불안했어요.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수고했어. 정우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훈도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오늘 밤은 어떻게 할 거야? 미라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망설였어요. 찜질방에서 자려고요. 돈은 있어? 지훈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 몇 개가 전부였어요. 이걸로는 안 되겠네. 정우와 미라가 또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심각해 보였어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 네. 가게 안쪽에 창고가 있어. 거기에 이불 깔고 자면 돼. 지우는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안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걸 받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내일부터는 더 열심히 하겠어요. 알았어. 그런데 지훈아. 정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임시 방편이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진짜 계획을 세워야 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막막했어요. 계획이라고 해봤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거든요. 미라가 창고로 안내해줬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따뜻했어요. 이불을 깔고 누우니 하루의 피로가 몰려왔죠.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아버지의 조리 노트와 열쇠고리를 꺼내 만져봤죠. 이게 정말 해답일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답은 없었어요. 다만 불안감만 더 커질 뿐이었죠. 지우는 노트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어요. 지훈이 분식집에서 일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벌컥 열렸어요. 고모와 사촌 형 민석이 들어왔죠. 고모는 평소보다 더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민석은 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지훈이 여기 있었구나. 고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손을 닦고 나왔어요. 고모, 어떻게 여기를? 찾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작은 동네인데. 정우와 미라가 주방에서 나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고모는 그들을 무시하고 지훈만 바라봤어요. 집에 가자. 고모가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 지훈아, 아버지 유품 중에 중요한 게 있어. 그걸 가져와야 해. 지훈은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무래도 조리 노트와 열쇠 얘기인 것 같았거든요. 무슨 유품이요? 노트 말이야. 아버지가 쓰던 요리 노트. 고모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지훈은 무의식적으로 가방을 만졌어요. 노트가 들어 있었거든요. 그 노트가 왜 필요한데요? 너는 몰라도 돼. 어른들 일이니까. 민석의 목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정우가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실례지만 무슨 일이신가요? 고모가 정우를 쏘아봤습니다. 가족 일인데 남이 끼어들 일 아니에요. 지훈이가 여기서 일하고 있어서 그래요. 일? 이 애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모가 비웃었습니다. 그래서 지훈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미라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착한 아이예요. 착하기만 해서 뭐해요. 현실을 모르는 거죠. 고모가 다시 지훈을 봤습니다. 지훈아, 그 노트만 내놓으면 끝이야. 왜요? 아버지 유품인데. 유품이면 가족이 관리해야지. 너 혼자 갖고 있을 건 아니야. 민석이 한 걸음 더 다가왔어요. 위압적인 모습이었죠. 형이 좋게 말할 때 내놔. 지훈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런데 정우가 지훈 앞을 막아섰어요. 너무 심하시는 거 아닌가요? 당신들은 빠져요. 가족 문제라니까요. 고모의 목소리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라가 조용히 말했어요. 지훈아, 내가 결정해.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집중됐습니다. 지훈은 가방을 꼭 안았어요. 노트가 느껴졌죠. 안 줄 거예요. 뭐? 고모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석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남겨주신 거예요. 미친 소리 하지 마. 법적으로 유산은 가족이 상속받는 거야. 그래도 안 줄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고모가 화를 냈어요. 이 자식이 정말. 고모, 진짜 이유를 말해주세요. 지훈이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고모와 민석이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무슨 뜻이야? 그 노트로 뭘 하려는 거예요? 민석이 고모를 흘끔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더 확실해졌어요. 그런 건 내가 알 바 아니야. 아버지 가게를 팔려는 거죠? 지훈의 질문에 고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확히 맞췄거든요. 그래서 어쩔 건데? 빚 갚아야 하잖아. 빚이 얼마나 되는데요? 5천만 원. 지훈이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재개발 업체에서 가게 자리에 2억을 준다고 했어. 민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고모가 그를 째려봤어요. 바보야, 왜 그걸 말해? 지훈은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고모와 민석은 재개발로 큰 돈을 벌려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러려면 가게 권리와 함께 아버지의 노하우까지 넘겨야 하는 것 같았죠. 아버지 기업까지 팔려는 거예요? 기업? 그런 감상적인 소리 하지 마. 돈이 더 중요해. 고모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아팠어요.
전 안 줄 거예요. 절대로. 그럼 너는 어떻게 살 건데? 여기서 설거지만 하면서? 그래도 안 줄 거예요. 지훈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고모가 화를 참지 못했어요. 좋아. 그럼 법적으로 해결하자. 법적으로요?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너의 후견인이 될 거야. 민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어차피 우리 거야. 지우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법까지 들먹이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보였어요. 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게 맞나요? 당신은 정말 상관없는 일에 왜 자꾸 끼어들어요? 고모가 정우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정우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지훈이가 원하지 않는다는데 미성년자가 뭘 안다고. 그래도 아버지 유품인데. 미라도 지훈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고모가 더 화를 냈어요. 정말 가관이네. 남의 가족사에 이렇게 끼어들다니. 지훈이가 우리 가족 같아서 그래요. 미라의 따뜻한 말에 지훈은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았어요. 고모가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당신들이 책임지세요. 무슨 뜻이에요? 법적 절차 밟을 거예요. 그럼 이해는 시설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지훈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시설이라니요. 그리고 당신들도 미성년자 고용으로 신고당할 거예요. 고모의 협박에 정우와 미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지훈은 견딜 수 없었어요. 그만해요.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 때문에 이분들이 피해보는 건 싫어요. 지훈은 가방에서 조리 노트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거 가져가세요. 지훈아, 안 돼. 미라가 말렸지만 지훈은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고모가 노트를 받아들었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민석도 웃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이제 됐죠? 그런데 열쇠는 어디 있어? 열쇠요? 지훈이 당황했습니다. 열쇠고리는 아직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쓰던 열쇠. 그것도 같이 줘야지. 지훈은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고모가 재촉했어요. 빨리 내놔. 지훈은 어쩔 수 없이 열쇠고리도 꺼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흔적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좋아. 이제 우리 갈 일 다 봤네. 고모와 민석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정말 아버지 가게를 없애실 거예요? 그게 최선이야. 너도 언젠가는 이해할 거야. 고모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가게는 침묵에 잠겼어요. 정우와 미라가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빈손이 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잘했어. 정우가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를 보호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지훈은 공허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기억까지 빼앗긴 기분이었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지훈은 창고에서 혼자 누워 있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훈은 홀로 남겨졌어요. 지훈이 분식집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설거지와 청소에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점심시간에 홀 서빙까지 도와달라고 했죠. 지훈아, 주문 받고 음식 나르는 일만 하면 돼. 미라가 친절하게 설명해 줬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치마를 맸어요. 점심시간이라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원들과 동네 주민들이었어요. 지훈은 긴장하면서도 열심히 일했죠. 여기 떡볶이 한 그릇이요. 네, 금방 나갑니다.
지훈이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손님들도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 문이 벌컥 열리며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친구 2명을 데리고 왔죠. 여기가 그 분식집이네. 민석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가게 안 손님들이 그쪽을 봤어요. 지우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무래도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았거든요. 어서 오세요. 그래도 지우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민석이 비웃었어요. 오, 서빙까지 하네. 대단하다. 민석과 친구들이 가운데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그들을 힐끗힐끗 봤어요. 뭐 드실까요? 지훈이 주문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민석이 갑자기 말했어요. 야, 손님들아. 이의 사연 들어보실래요? 지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봤어요. 형, 그만해요. 뭘 그만해? 재미있는 얘기인데. 민석이 큰 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이해는 우리 사촌인데 부모 없는 고아예요.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불쌍하죠? 지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정우가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심각한 표정이 됐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지훈이 사촌이에요. 민석이 가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집은 사실 우리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지훈이 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게가 있었거든요. 그걸 우리가 상속받았어요. 손님들이 더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지훈은 숨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해는 여기서 일하고 있네요. 참 신기하죠? 민석의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주인 아들이 여기서 일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거니까 이해는 그냥 직원이에요. 지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문서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사실은요. 민석이 목소리를 더 크게 했습니다. 이 집은 내가 아니라 우리 거야. 넌 그냥 불쌍한 심부름꾼이지. 가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훈에게 집중됐어요. 지훈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참았죠. 주문하지 않으실 거면 나가세요. 정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요? 우리도 손님인데. 손님은 다른 손님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됩니다. 미라도 나와서 민석을 쏘아봤습니다. 그런데 민석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피해요? 우리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거예요. 민석이 다른 손님들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이에 동정하지 마세요. 얘는 가족한테 버림받은 애예요. 지훈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가게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지훈아. 미라가 뒤따라 나오려 했지만 지훈은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달렸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냥 멀리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시장 끝쪽까지 와서야 걸음을 멈췄어요. 숨이 차서 더 이상 뛸 수 없었거든요. 벤치에 앉아 고개를 묻었습니다. 민석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불쌍한 심부름꾼, 가족한테 버림받은 애. 그 말들이 칼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가장 아픈 건 그게 사실이라는 거였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벤치에서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목적지는 없었죠. 그냥 걸었습니다. 밤이 되어도 계속 걸었어요. 시장 거리를 몇 바퀴나 돌았죠. 발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쯤 지우는 아버지 가게가 있던 자리에 서 있었어요. 여전히 셔터가 내려져 있었죠. 아버지.
작은 목소리로 불러봤습니다. 그런데 대답은 없었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하죠? 정말 모르겠어요.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소리내어 울었죠. 왜 저만 이렇게 살아야 해요? 하늘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답은 없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해졌습니다. 지우는 가게 앞 계단에 앉았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당하고만 살 수는 없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분식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정우와 미라가 걱정하고 있을 거였거든요.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뭔가 바뀌어야 한다고. 이대로는 안 된다고. 분식집에 도착했을 때 정우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어디 갔었어?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죄송해요.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정우가 지훈의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아. 힘들었을 거야. 미라도 나와서 지훈을 안아줬습니다. 우리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지훈은 고마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정우가 약속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면 안 된다고. 지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의 무력한 모습은 없었어요. 대신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죠. 저 이제 달라질 거예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우와 미라가 지훈을 바라봤어요. 뭔가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은 분식집 창고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석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죠. 시장 한쪽 구석에 작은 벤치가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곳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몇 개 보였죠?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서 뭔가를 찾았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죠. 조리 노트도 열쇠고리도 모두 고모에게 빼앗겼거든요. 하지만 기억은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은 눈을 감고 아버지를 떠올렸어요. 10년 전 지훈이 8살이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새로운 떡볶이 소스를 만들고 계셨어요. 지훈은 아버지 옆에서 구경하고 있었죠. 지훈아, 이거 한번 맛봐. 아버지가 나무 젓가락에 소스를 찍어 건네주셨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맛봤어요. 어때? 달아요. 그렇지? 설탕을 조금 더 넣었거든.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곧 진지해지셨어요. 지훈아, 양념장은 정직해야 한다. 정직하다는 게 뭐예요? 속이면 안 된다는 뜻이야. 좋은 재료로 정성껏 만들어야 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는 못했지만요. 그래야 손님들이 계속 찾아와. 속이면 맛이 오래가지 못한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지훈은 그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 저도 요리 배울 수 있어요? 물론이지. 그런데 먼저 마음부터 배워야 해. 마음이요? 정직한 마음 말이야. 그때 아버지가 지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벤치에 앉은 지훈은 그 기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곧 슬퍼졌어요. 이제 그런 따뜻함을 느낄 수 없으니까요.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훈이 중학생이던 때였어요. 아버지 가게에 손님이 별로 없어서 힘들어 하시던 시절이었죠. 아버지, 왜 다른 집처럼 MSG 안 넣어요? 지훈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다른 분식집들은 MSG를 써서
맛을 강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 건 임시 방편이야. 아버지가 대답하셨습니다. 처음엔 맛있을지 몰라도 오래 먹으면 질려. 자연 재료가 최고야. 그래도 손님이 적잖아요. 괜찮아. 진짜 맛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 아버지는 항상 낙천적이셨습니다.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지훈아, 장사는 경쟁이 아니야. 정성이지.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났습니다. 지훈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던 마지막 날이었어요. 지훈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미안해요? 너한테 남겨줄 게 별로 없어서.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래도 미안해. 그런데 하나 부탁이 있어. 네. 아버지가 살아온 방식을 기억해줘.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 말이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럼 충분해. 벤치에서 그 기억들을 되새기던 지훈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정직한 마음, 정성,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지훈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버지, 알겠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직한 맛으로 버텨낼 거야. 그 순간 마음속에 뭔가 단단한 것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이 지훈의 힘이 된 거였어요. 새벽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지만 지훈은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분식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겠다고.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정성껏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지훈의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분식집 청소를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고모에게 빼앗긴 조리 노트 안에 이상한 메모가 있었다는 걸 기억해낸 거였어요. 비밀 양념장 간장 3, 설탕 1.5, 마늘 0.5. 그런데 그 아래에 작은 숫자들이 더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레시피의 일부인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달랐어요. 창고 237-B. 그 숫자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혹시 열쇠고리의 열쇠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훈은 정우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잠깐 나갔다 와도 될까요? 어디 갈 건데?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제 일 때문이었죠. 혼자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가자. 괜찮아요. 아니야. 혹시 모르니까. 미라도 끄덕였습니다. 결국 셋이 함께 나가기로 했어요. 지우는 기억을 더듬으며 시장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237-B라는 번호를 찾고 있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시장 뒤편에 오래된 창고들이 보였습니다. 작은 번호판들이 붙어 있었어요. 저기요. 지훈이 가리켰습니다. 237-B라고 적힌 작은 창고가 있었어요. 정말 있네. 정우가 놀랐습니다. 창고는 꽤 오래돼 보였어요. 문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죠. 그런데 열쇠는 어떻게 하지? 미라가 물었습니다. 지훈도 그제야 생각이 났어요. 열쇠고리를 고모에게 빼앗겼다는 걸요. 아, 맞다. 열쇠가 없네. 지훈이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정우가 자물쇠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이거 오래된 자물쇠네. 혹시? 정우가 주머니에서 만능 열쇠를 꺼냈습니다. 사장님도 이런 걸 가지고 다녀요? 가게 일하다 보면 필요할 때가 있어. 몇 번 시도해 보니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창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안은 어두웠습니다.
정우가 핸드폰 플래시를 켜고 들어갔어요. 뭐가 있나? 창고 안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상자들을 열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빈 상자들이었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미라가 말했습니다. 지훈도 실망하려던 찰나였어요. 맨 안쪽 구석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번호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저거 봐요. 지훈이 가리켰습니다. 정우와 미라가 따라왔어요. 번호가 뭘까? 지훈은 아버지가 자주 쓰시던 숫자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생일, 가게 개업일, 어머니 기일. 825. 어머니 생일을 입력해 봤습니다. 안 열렸어요. 1205. 아버지 생일도 안 됐습니다. 314. 지훈이 태어난 날을 입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안 열렸어요. 다른 번호를 생각해봐. 정우가 격려했습니다. 지훈은 한참 생각했어요.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게 문 열 때마다 중얼거리시던 숫자 2037 입력해 봤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금고가 열렸어요. 와, 정말 열렸다? 미라가 놀랐습니다. 지훈도 신기했어요. 금고 안에는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봉투를 열어보니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고 모두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정우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행복반점 사업자 등록증이었어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죠. 두 번째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놀라웠어요. 20년 장기 임대계약의 갱신 우선권? 미라가 읽어봤습니다. 그럼 아직 계약이 살아있다는 뜻이네. 세 번째 서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상가 지분 투자 계약서였어요. 아버지가 이 상가 건물 지분 30%를 가지고 계셨네. 지훈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재개발 얘기도 아버지도 권리가 있다는 뜻이야. 정우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고모가 이 서류들을 몰랐구나. 그때 창고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었네. 고모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석도 함께 있었어요. 뭐 하는 거야, 여기서? 고모가 화를 내며 창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류 찾고 있었어요.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고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서류? 아버지 가게 서류요. 민석이 지훈 손에 있는 서류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게 뭐야? 상가 지분 계약서예요. 지훈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고모가 급하게 서류를 빼앗으려 했어요. 그거 내놔. 그런데 정우가 고모를 막았습니다. 잠깐만요. 이 서류들 확인해 봐야겠어요. 당신들은 빠져요. 고모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미라도 지훈 편에 섰어요. 법적으로 지훈이 권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민석이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가 상속받은 거야. 그런데 이 계약서 보면 달라요. 정우가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상가 지분이 있으면 재개발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고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거였어요. 그런 서류는 가짜야. 진짜인지 가짜인지 법적으로 확인하면 되죠. 지훈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고모와 민석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어쨌든 그 서류는 우리가 가져가야 해. 민석이 서류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 재빨리 뒤로 물러섰어요. 안 줄 거예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버지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고모가 화를 냈습니다. 이 자식이 정말. 그만하세요. 정우가 끼어들었습니다. 법대로 하시죠.
고모와 민석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서류가 진짜라면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였거든요. 좋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고모가 위협적으로 말하고 민석과 함께 창고를 나갔습니다. 지우는 서류를 꼭 안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이었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미라가 물었습니다. 법적으로 확인받을 거예요. 지훈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서류를 발견한 지 일주일 후, 지훈은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상인회장인 김철수 씨가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고 있었어요. 이 서류들이 진짜라면 큰 문제네요. 김철수 회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옆에는 정우와 미라가 지훈을 지지해주고 있었어요. 일단 전문가에게 서류 진위를 확인받아야겠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고모와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도 한 명 데리고 왔어요. 무슨 일로 우리를 부르셨나요? 고모가 당당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표정은 긴장해 보였어요. 지훈 군이 제출한 서류 때문입니다. 김철수 회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고모의 변호사가 받아들었어요. 이런 서류가 있었다니 처음 듣는군요. 변호사가 고모를 쳐다봤습니다. 고모가 당황했어요. 그런 서류는 가짜일 거예요. 진위 확인을 했는데 진짜로 나왔어요. 김철수 회장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고모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지훈이가 상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건가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네요. 그리고 가게 운영권도 지훈 군에게 있어요. 민석이 발끈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상속받은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김철수 회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개발 업체와 맺은 계약서인데 지훈 군 동의 없이 진행된 것 같아요. 고모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건 가족이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요. 지분권자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거든요. 변호사마저 고모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계약금을 이미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지훈이 놀랐습니다.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5천만 원을 성금으로 받으셨더라고요. 고모와 민석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게 확실했어요. 그 돈은 어디에 쓰셨나요? 김철수 회장이 추궁했습니다. 그건 아버님 빚 갚는 데 썼어요. 고모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이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빚이 얼마인지 확인해 봤어요. 2천만 원이었어요. 5천만 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고모를 쳐다봤습니다. 고모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 갔죠? 지훈이 당당하게 물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민석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생활비로 쓴 거야. 3천만 원을 생활비로요? 정우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김철수 회장이 정리했습니다. 정황상 횡령의 소지가 있어 보이네요. 고모의 변호사가 난처해했습니다. 일단 돌아가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변호사가 고모를 데리고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고모가 마지막으로 지훈에게 말했어요. 넌 아직 미성년자야.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혼자가 아니에요. 지훈이 정우와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이분들이 도와주세요. 남이잖아.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요. 지훈의 말에 정우와 미라가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할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정직하게 살 거예요. 아버지처럼. 고모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민석도 마찬가지였어요. 며칠 후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지훈의 지분권과 가게 운영권이 인정됐어요. 고모와 민석은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죠. 재개발 계약도 무효가 됐습니다. 지분권자인 지훈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축하해. 미라가 지훈을 안아줬습니다. 정우도 뿌듯한 표정이었어요. 이제 정말 내 가게야. 지훈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 가게 주인이 됐다니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야? 가게를 다시 열 거야? 정우가 물었습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했어요. 네. 아버지 가게를 다시 열고 싶어요. 혼자서 할 수 있겠어? 처음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배울 거예요. 지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미라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물론이지.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잖아. 지훈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한 달 후 행복 반점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지훈이 주방에서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어요. 아직 서툴렀지만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좋은 재료만 써서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동네 할머니였어요. 어머, 지훈이 혼자 하는 거야? 네, 할머니. 떡볶이 드실래요? 그래, 하나 줘. 지훈이 정성껏 만든 떡볶이를 내놓았습니다. 할머니가 한 입 드시고 웃으셨어요. 맛있네. 내 아버지 맛이야. 지훈이 뿌듯했습니다. 할머니, 정직한 맛이 결국 살아남는 법입니다.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죠. 그래, 맞는 말이야. 저녁이 되자 정우와 미라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거였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정우가 물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지훈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게 밖 간판에는 행복 반점이라는 글자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꿈이 다시 살아난 거였죠. 지훈은 앞치마를 벗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아버지의 답인 것 같았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지훈은 이제 21살이 됐어요. 키도 훨씬 커졌고 얼굴도 성숙해졌죠. 행복 반점은 동네에서 유명한 분식집이 됐습니다. 특히 젊은 손님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정직한 맛 때문이었죠.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분식집 개업일이었거든요. 기존 가게의 3배 크기였어요. 지훈아, 준비 다 됐어? 정우가 주방에서 나오며 물었습니다. 이제 정우도 지훈의 동업자가 됐어요. 네, 거의 다 됐어요. 지훈이 마지막으로 떡볶이 소스를 저어봤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였어요. 새 가게는 정말 멋있었습니다. 깔끔한 인테리어에 넓은 홀이 있었어요. 그런데 메뉴는 변하지 않았죠. 떡볶이, 김밥, 라면. 기본에 충실했습니다. 손님 오신다. 미라가 문 앞에서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 손님들이었어요.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것 같았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행복 반점이에요? 네, 맞아요. 어서 오세요. 지훈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손님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떡볶이 4인분이랑 김밥 2줄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지훈이 주방으로 들어가 정성껏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이 능숙해졌어요. 떡볶이가 끓어오르자 달콤하고 매운 냄새가 퍼졌습니다. 손님들이 기대하는 표정이었어요. 나왔습니다. 지훈이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손님들이 한 입씩 맛봤어요. 와, 정말 맛있다. 이 맛 진짜 오래된 맛이네요. 지훈이 뿌듯했습니다.
아버지의 맛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소문이 빠르게 퍼진 거였어요. 지훈 사장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동네 할머니들이었어요. 예전부터 단골이었죠. 할머니들, 어서 오세요. 새가게 정말 크네. 대단하다. 감사해요. 특별 메뉴 준비했어요. 지훈이 새로 개발한 치즈 떡볶이를 내놓았습니다. 기본 맛에 치즈만 추가한 거였어요. 어머, 이것도 맛있네. 할머니들이 만족해 하셨습니다. 저녁 무렵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시장 상인의 사람들이었어요. 지훈 군 축하해. 김철수 회장이 꽃다발을 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처음 봤을 때가 생각나네. 많이 성장했어. 지훈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밤 9시 마지막 손님이 나간 후 지훈은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정우와 미라가 도와줬어요. 첫날 대성공이네. 미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지훈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봤으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정우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정리를 마친 후 셋이 함께 앉아 맥주를 마셨습니다. 지훈은 무알코올 음료였어요. 그런데 지훈아, 고모랑 민석은 어떻게 됐어? 미라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벌금 내고 집행유예 받았어요. 다행이네. 그런데 사과는 안 했어요. 지훈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화나지 않았어요. 상관없어요. 이제 저도 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정말 성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만 보자. 정우가 격려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일찍 가게에 나와 준비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육수를 우렸어요. 아버지가 쓰던 조리 노트는 이제 지운 것이 됐습니다. 고모가 돌려줬거든요. 법원에서 압박을 받고요. 노트를 펼쳐보며 아버지 글씨를 읽었습니다. 양념장은 정직해야 한다. 속이면 맛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 말이 지금도 지훈의 신념이었어요. 아버지, 잘하고 있죠? 작은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오전 10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지훈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점심시간에는 회사원들이 많이 왔습니다. 빠르고 맛있는 한 끼를 찾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장님, 여기 떡볶이 정말 맛있어요. 젊은 직장인이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좋은 재료만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는 거네요. 지훈이 뿌듯했습니다. 정직한 맛을 인정받는 거였어요. 오후에 지훈은 잠시 가게를 나와 산책을 했습니다. 예전에 고생했던 시장 골목을 지나갔어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예쁘게 떠 있었어요. 버려졌던 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지훈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한 그릇의 떡볶이가 내 삶을 지켜줬고 지금은 그 맛으로 다른 이들을 지킨다. 정말 그랬어요. 정우와 미라가 내준 떡볶이 한 그릇이 지훈의 인생을 바꿨거든요. 이제 지훈도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함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은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나오는 웃음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정우와 미라가 와서 함께 일했습니다. 정말 가족 같았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미라가 지훈을 안아줬습니다. 네, 내일도 열심히 할게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지훈은 별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모든 게 힘들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가 왔거든요. 가게 간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행복 반점이라는 글자가 따뜻해 보였어요.
지훈의 새로운 삶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공감이 되시거나 좋다면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나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